네, 안녕하세요. 입시 다모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고3 수험생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오늘 평가원 모의고사 하루 종일 응시하느라 본 학생들 정말 우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요, 9월 4일 오후 5시, 즉 평가원 모의고사가 시행된 날 5시입니다. 지금 막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끝나고 이제 귀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응시를 했는데 이제 촬영하려고 하니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끝나고 과탐까지 다 끝난 사탐, 과탐, 탐구 과목을 끝난 상태에서 이제 귀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막 끝나서 탐구 과목까지는 저희가 오늘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국어, 수학, 영어 순서대로 우선 총평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선 좋은 말씀 전해주실 GNA 입시랩의 오재성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 오재성 소장입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 바쁘신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힘들게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촬영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과목 평가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수학, 영어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미 뭐 아마 영상들이나 뭐나 또 체크해보고 사실 뭐 아까 서두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이 더 힘들었죠. 예, 그래서 그랬고 어떻든 간에는 이제 저도 자체적 분석 또한 또 여기저기 이제 분석하신 선생님들을 제가 초합해 본 결론은 역시 구평이다. 입니다. 그러면 구평이 그냥 한마디로 요약되는 게 작년 9월 모의고사 수학 만점이 2025명이야. 네. 보통 아시다시피 순우대가 600명 네네.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재작년이 1000명이었어요. 9월이. 그러니까 재작년 수학이 1000명, 지금이 이제 작년 9월이 2000명. 근데 지금 현재 그냥 먼저 수학만 먼저 얘기해 보면 네. 뭐 기하 일부 빼고 주관식 빼고 고난도가 없다. 그리고 또 일부 선생님들 말씀은 그냥 다운받아서 눈으로 풀었다. 1번부터 14번까지. 네. 뭐 이 자체로 물론 뭐 이제 연계율, 국어의 EBS 연계 뭐 한 50에서 보통 저희들이 룰 잡은 게 한 50%인데 네. 70%까지 룰이 좀 돼서 연계율이 높아졌다. 학생들이 그래도 이렇게 연계율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이 좀 봤던 지문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든 결론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촬영한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은 영어도 지금 현재는 좀 무난했다. 그 무난한 거는 이번 역대급으로 6월 모의고사는 다 아시겠지만 1%대의 1등급인데 네. 다시 4.4%대로 획일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도 일단 국어 먼저 잠깐 얘기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계율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문 자체는 하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 자체는 이 독서에서 블록체인하고 이제 암호화폐 이게 또 화두긴 한데요. 네. 요즘 뭐 문학 자체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좀 시사적인 내용들이 주제가 다뤄지는 게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지문 자체나 부분들은 일부 조금 조심하거나 오지선다해서 함정이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제가 좀 피드백 해보는 선생님들 말씀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국어는 무난했지만 그래도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갔을 때는 약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화작 자체가 91점이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엄매가 88점 이랬거든요. 네. 1등은 컷이요. 9월입니다. 그래도 작년 비슷 정도나 네. 예, 조금 오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만 그 부분이 그랬고요. 독서 파트요. 그다음에 문학 파트도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뭐 하겠습니다만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뭐 이런 등등으로 파트별로 나왔었고요. 네. 예, 그리고서 일단은 31번 정도 좀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난해한 문제를 좀 덜 했다 이렇게 돼 있고 4개 지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다 연계가 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파트도 일단은 학생들 체감할 때는 물론지사 원래 약한 분들은 좀 힘들었겠습니다만 그래도 6월 대비에는
조금 더 분위기가 유하지 않았을까. 선택 화작과 연매에서 화작은 화법 세계 문항, 화작과 장문 융합 내문항, 장문 세계 문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시간 걸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랄까 좀 꼼꼼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문항은 있으나 네. 그래도 아시겠지만 화작은 좀 지문이 깁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게 많아서 학생들이 엄매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화작한 분들은 꼼꼼하게만 좀 보셨으면 큰 실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엄매는요. 이제 품사, 통용과 음용 변동, 중세 국어의 높임말, 주체 높임, 선언말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35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1등급을 예상이 화학통이 죄송합니다. 화작이 90점에서 91점. 네, 작년보다 한 1점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리고 엄매도 한 89점 정도로 네. 90에서 89점으로 비슷하게 본다. 작년보다 네. 한 1, 2점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 난이도로 그리고 출제가 됐다. 어쨌든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떻든 간에는 뭐랄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뭐 이번 구평도 응시 인원 자체가 막 폭발 10,000명 정도 늘었는데 그게 원래 현역들이 출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상된 건데 그렇죠. 네. 졸업생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2,000명 증가는 소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수능에 대한 부분 자체는 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현역들이 여전히 많은 이 구평 속에서는 작년만큼 너무 막 쉽게 연결이 높다고 등급컷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조금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요. 네. 수학도 뭐 이게 수학도 뭐 여지껏 제가 매년 그냥 수학 선생님들이나 뭐 다 리뷰를 좀 봤습니다만 그냥 다 이구동성 그냥 너무 쉬웠다. 너무 밀어줬다. 이렇게들 갔기 때문에 특히 수원 수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뭐 그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1번부터 그냥 쭉쭉쭉 눈으로 눈을 풀었다 정도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 코멘트 됐을 때 2점에서 3점짜리 수원 수투입니다. 특이한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9번에서 14번 정도 자체가 뭐 쉬워서 이 14번 여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5번도 마찬가지고요. 20번에 삼각함수 그래프 배치된 건데요. 그것도 육모에 비해서 쉬웠다. 그러니까 뭐 일단 그냥 접했을 때 크게 21번, 22번 뭐 일명 객관식까지는 크게 혼동 없이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제가 후반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 수시와 정시의 수시에서 최저와 정시에서 표점 싸움에서의 로직을 전 수학으로 결정짓는 사람인데요. 네. 2번도 이렇게 만약에 학생들이 일단 1교시가 난해하든 비슷하든 아까도 서두 말씀드린 연결이 좀 눈에 들어온 지문들이 들어왔다면 학생들은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일단 풀다가 혼동하면 이건 다시 풀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네. 2교시를 갔는데 수학을 대놓고 이렇게 밀어줬어. 이러면 학생들은 이제 자신감이 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이 항상 그해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이번에 이 올려주는 문항과 난이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네. 그럼에도 또 이따 후반에 얘기했지만 조심할 거는 수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확통은요. 2.3점짜리 대부분 유했고요. 그다음에 29번에 8종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문항이고 그다음에 30번도 보통 30번 자체가 항상 마에 4점짜리 문항이라 하는데 그래도 확통의 4점도 기출을 충분히 연습한 친구들은 풀을 수 있었다. 미적은 30번이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29번 수열의 일반항과 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무한급수인데 여기도 조금 난이도가 29번 치고 좀 쉬워서 30번만 미적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하가 조금 체크한 게 28번, 29번, 30번인데 28번과 30번이 좀 초난도다. 고난도다. 이번에 기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혹시 수능이라고 치면 기하를 선택한 분들은 고득점 분들은 표점이 높게 나오지 않았겠냐.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등급값만 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혹시라도 정시를 염두한 분들은 표준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확통과 미적과 기하만 놓고 봤을 때 뭐 주관식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기하가 제일 좀 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적과 역시 확통술이다. 그렇게 일단은 좀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작년도 역시 1등급이
92점 확통, 그다음에 미적이 89점, 기하가 90. 1등급이 그랬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번은 좀 비슷하거나 확통을 한 1, 2점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적과 기하도 한두 점 정도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수학 부분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지금 이제 뭐 이 촬영할 때쯤에 이제 오픈이 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 기준으로 5시 4분에 시험지가 오픈인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지금 뭐랄까, 뭐 이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오픈되기 전에 이제 확보가 좀 됩니다. 수능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일단은 이 6월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그래도 1등급 4%로 어느 정도 좀 회복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예상해서요. 네. 그래서 고로 이번 국평을 국수형만 일단 뭐 단원에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솔직히 예상대로 작년 흐름 분위기 아닌가. 고로 9월 끝나고 학생들이 자신감이 좀 올라가면서 수시를 지원하는 것도 흔드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올해도 이제 그 많은 학생들 수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일명 소신 지원이나 누울자리나 보험료 걸기 뭐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 했는데 말이죠. 네. 근데도 나중에 이제 원서 쓴 것들 제가 좀 피드백하거나 체크해 볼 때 실제 그렇게 안 쓴 친구들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9월이 올랐으니까. 평가원으로. 그럼 난 정시로 이렇게 가는데 네. 내가 왜 낮췄어? 뭐 이런 약간의 자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도 재현될 공산이 있다. 이번 9월이 너무 쉽게 나와서 학생들이 약간 좀 자만심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시험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좀 조심스럽게 전망이 좀 됩니다. 네네네. 그 작년에도 지금 9월 평가원이 굉장히 쉽게 나왔다가 수능이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은 난이도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올해도 약간 좀 작년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나. 뭐 수능은 당연히 모르는 얘기지만 작년과 6월, 9월이 약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선 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다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나 올해 이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올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평가원과 비교해서 뭔가 좀 특이 사항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특이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해서 이거 특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단 올해 제일 또 주목하는 게 탐구입니다. 네. 네, 탐구 과목이 일단은 이 작년하고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저는 역대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과언이고요. 왜냐면 2000년 초반에는 사과탐을 같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역대급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명 이제 사탐런 이 학생들 자체가 일단 지금 뭐라 그럴까요? 9월 접수되는 인원 자체로도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단 작년 9월에 사탐이 25만 명 접수 인원입니다. 접수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될게요. 제가 물론 내일 이 방송 보시는 다음 날 설명했는데요, 대치해서 이게 접수하고 응시는 다릅니다. 네, 맞죠. 왜냐하면 실제 또 시험을 안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능 때도 보통 한 11%가 시험을 미응시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접수된 인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탐이 25만 명인데 지금 29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좀 재미있는 거는 일단은 과탐은 뭐 넘어갔다지만 인원 대비는 좀 비슷한데요. 어떻든 간에는 사탐 자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증가된 거는 이거는 좀 역시 사탐론의 효과는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이사항이라는 건 뭐 지금 저희가 사탐 과탐까지 분석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작년 제가 9월 달 기억했을 때는 사탐이 수능 대비보다는 1등급 자체가 보통 50점 만점인데 50점 만점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수능보다 덜 했습니다. 일명 45, 46 뭐 이랬거든요. 1등급 컷이요. 근데 이제 수능 때 가서 거의 1등급 과목들이 거의 다수로 뭐 4개에서 5과목까지도 증가되는 경우가 있죠. 과탐은 그런 경우가 덜합니다.
네. 네, 보통이 1등급 자체가 47, 8점 이건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특이점을 떠났을 때 영어 다시 회복했냐. 음. 예, 영어를 지금 1% 1등급에서 4%까지 나왔는데도 변동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다. 음. 넘버 투, 아까 같이 국수는 쉬었다고 방심할 건 아니고 탐구 자체가 과연 우리가 정말 사회문화 선택한 게 맞는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지만 이제 내일 모레 10월이고 네. 이러는데 이게 사탐으로 최저를 맞추거나 이 정시 효과까지 괜찮을 것인가? 이것이 그 제가 볼 지금 땐 좀 짚고 넘어갈 문제다. 말씀하시는 그 접수 인원에 그 사탐런을 한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또 자연스레 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은 일단 그렇게 넘어갔으니 과탐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제는 그만큼 학생들 표현도 좀 깔아준다 그럴까요? 이게 중하위권이 넘어간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뭐 화원이나 물원이나 이런 과목을 선택한 분들께서는 특히 유념하셔야죠. 왜냐면 이 생원 지원은 그래도 올해도 역시 수능 응시 인원, 그러니까 신청 인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네. 매년 지학 생원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넘어가도 괜찮은데 이 물화는 제가 현장에 상담해봐도 의대를 지원하던 일반대를 지원했을 때도 물화생들이 좀 있습니다. 물화 선택이. 근데도 인원도 적은데다 넘어가는 인원도 없으니 네.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특이사항 플러스 좀 전망까지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그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6월 평가원과 비교해서 이제 9월 평가원에서 응시 인원이 이제 재학생 위주로 이제 많이 늘었고 재수생의 비율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선 정도가 이제 6월 평가원에 비해서 조금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 많은 이제 그 숨어 있는 이제 제야의 고수들이 수능에 많이 대거 응시할 것이다. 그래서 소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9월 평가원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수능에 이제 짜잔 하면서 등장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번 9월 평가원 뭐 인원수가 그렇게 뭐 급증하진 않았지만 수능의 응시 인원의 변화는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일전도 이 멘트를 모 방송국 갔다가 거기서 말씀도 물어보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 업체들도 다 예상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은 지금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의 9월 접수 인원은 정확하게 이제 12,467명이 증가합니다. 근데 사실 그 10,000명은 이미 현역 고3이 출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예상했고요. 참고로 내년엔 4만 명 증가합니다. 황금 네, 돼지. 황금 돼지 기수라서 네. 누누이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뭐 내년에 불가피하게 오르는 건 자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한 졸업생들이 2,000명 증가 자체는 이거 생각보다 좀 너무 덜 폭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아나 아까 표현하신 대로 갔을 때 9월 6일이 이제 수능 접수 마감이에요. 네. 그럼 이제야 그 제아 고수님들이 뭐 오픈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여기서 또 얘기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상담을 계속 이제 제가 접수 13일 전까지 계속 있는데요. 한번 제가 준비 안 하고 새벽 아침 일찍 좀 나왔어요. 주말에. 그래서 막 가는데 갑자기 한 부대에 한 6, 7분들이 우르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네, 그 뭐 재수종합반으로. 근데 얼굴에 써 있어요. 의대 휴학생이라고.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뭐랄까 뭐 그냥 무릎을 쳤죠. 역시 나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예시가 현실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도 이제 최근 뉴스나 뭐나 뭐 그냥 뭐 벌써 지금 휴학생분들은 군입대 빨리 하고요. 네. 예, 군의관 포기하고 그냥 군입대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남은 분들은 다시 수능 보기. 이건 또 자명할 거라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이게 접수된 거는 17만 명이었습니다. 네. 예, 졸업생 접수 수능입니다. 예, 접수입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실제 빠지고 미응시 하신 분들 빠져서 15만 명. 15만 명. 예, 이 정도 됩니다. 끝자리 빼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통 업체부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한 3만 봤거든요. 증가가 2만에서 3만. 예. 최대 20만 명 정도 예상. 근데 이제 그 접수 인원이겠죠. 네, 근데 접수 이제 인원이고요. 응시는 네. 또 빠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9에서 정말 최대 20까지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좀 뭐랄까 너무나 그냥 막
뭐 의미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정말로 휴학생분들 제가 제 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과외나 하고 정말 이게 일상이 이게 완전 파기가 됐기 때문에 네.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들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의반 타의반 이게 이제 그냥 뭐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겠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허수가 물론 또 이게 좀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께서 정말 그분들이 과연 다시금 다니시는 의대보다 더 갈 정도의 성적이 나오겠냐 이거는 전 회의적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4개 틀려서 의대 가신 분께서 2개 틀려서 메이저를 가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가는 나오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국어, 영어로도 환산해서 이제 정시로도 그분들은 어차피 거기 정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시는 늘으나 실제 정시 컷, 실제 수시는 물론 수시는 약간 졸업생들도 상담을 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저 통과하는 분들, 지역인재 지방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합격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정시를 염두하는 분들은 네. 이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떻든 2에서 한 3만 명이 네. 실질적인 수능 접수와 네.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접수가 끝나니까 접수 인원도 곧 발표가 되니까 이제 올해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제 곧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요즘 입시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많은 시기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제 수시 원서 접수는 최저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이번 시험 가채점 결과를 원서 접수에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제일 제가 이제 이게 좀 숙제인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수의 상담한 분들은 다시 제가 이제 그 뭐 카톡이나 이런 걸 연락드려서 이제 뭐 어떻게 시험 봤냐도 묻고 막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가 통과됐다지만 그것이 과연 수능까지 갈 거냐? 그대로 원서 써야 되는 게 맞겠냐? 두 번째, 그러면 이 가채점 자체로 우리는 9월 9일부터 접수고 빠른 학교들 고대, 연대, 서울대, 이대 이런 데는 마감 날이 12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대 혼자 신났다고 11일이고요. 뭐 주요 학교 중에서는 마감이 제일 빠른데요. 네.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단 학생들 자체는 어떻든 간에 9일이나 10일까지는 생각을 해야죠. 네. 이제 자기소개서가 기술원 빼고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준비할 건 없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결제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그 근거를 삼을 게 정시 라인인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점수에서 최저 맞추는 것까지는 제가 참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탐이 하나 올랐냐? 왜냐하면 역시나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때는 내신도 걸렸고 수행평가도 걸렸고 방학도 전이고 할 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 여름방학 시즌 동안에서는 그래도 물론 그 시즌 동안에 탐구가 확 일취월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과목 중에 1과목 정도는 오릅니다. 그러면 그거나 영어나 다시 1등급 회복했나? 이렇게 해서 4과목 최저, 3과목 최저, 2과목 최저 이런 등등을 유념하시고 과탐이 탐구, 사탐도 2과목이냐, 1과목이냐, 평균이냐, 절사냐 이렇게.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셔서 수시는 최저 라인을 보셔서 내가 충족 가능성이 있겠냐 보시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의 2등급이나 예상 등급 업체들을 엔터 치면은 자기의 100분위가 뜨거든요. 네. 그러면 아시다시피 96이 1컷, 89가 2컷, 77이 3컷인데 네. 등급 컷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왔다고 오케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여전히 3끝, 네. 여전히 2끝은 이건 수능 때 이건 좀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채점으로 업체들 거에 모의 이제 그 예상 걸 엔터 치시고요. 그러고 나선 표점이나 이런 거 다 바뀌니까 보지 마세요. 예, 100분위를 보시란 말이죠. 그럼 100분위 보시면 그러면 수시파들은 수시분들께서는 내가 그 컷의 앞이냐 뒤냐, 1 앞이냐 2일 끝이냐 이렇게 보시고 정시분들은 일단 정시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는 어차피 난도가 올라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나는 130이네 이거 좋아할 게 아니고요. 역시 높은 일이냐, 예, 낮은 일이냐, 그 다음에 2도 높은 이냐 이렇게 보면
대략적인 그 어디가 입결에 환산 점수 플러스 100분위 평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수 0 탐탐 나누기 5 영어는 절대평균 빼고요. 네. 국수 탐탐 나누기 4 음.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단순 라인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정시분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음. 러프하게 보셔야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하분들 때문에. 이 제가 아까 그 재하분들이 왜 조심스러웠냐면요. 그분들은 누울 자리는 있잖아요. 네. 어차피 다시 하고 못 나오면 군대 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가신다면 달라지지 않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데 그럼 그분들은 등급컷만 올리고 나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체제를 마친 분은 오히려 이제 뭐랄까 그분들 때문에 좀 마이너스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정시분들은 헐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원서 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수시분들은 최저의 약간 불이익, 정시분들은 약간 거품 이런 것들도 한번 유념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가채점 기준으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중간에 이제 들어와서 뭐 모든 과목을 다 최고 점수를 받을 수는 없지만 또 자기의 특화된 과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뭐 의대에 가는 학생들 경우 이제 수학에 강점을 보이는 또는 과탐 한 과목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거 뭐 7, 8등급 받더라도 그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아버리면 그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또 1등급 학생이 9월 달에 1등급 받았지만 수능에서 또 2등급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등급이 아니라 자기가 100분위에서 높은 1등급에 이제 100분위가 100인지 아니면 내가 1등급에서 100분위가 96인지 이 100분위의 위치에서도 등급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요걸 좀 고일평가원 때 참고 자료로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제야의 고수 뭐 의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또 가장 큰 또 입시의 이슈가 의대 증원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또 많은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수시 지원할 때 참고를 좀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여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크게 포인트인데요. 네. 첫 번째, 어떻든 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등등의 확대 등등이 60% 이상 된 것이 네. 역시 그럼에도 전국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지역 인재 중에서는 거의 일부 순천향대나 일부 대학들을 빼곤 거의 수능 체제가 다 장착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 인재 교과, 지역 인재 종합, 지역 인재 논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어떻든 간에 교과와 그다음에 종합이 제일 많이 다수 전국적으로 상담해 보니까 많이 올해 지원 예정입니다. 네. 제가 볼 땐 거기 반이 수능 태저 때문에 합불이 결정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뭐 내신 좋다, 학생부 활동 좋다고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교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량 평가고요. 면접이 있는 의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수능 최저의 지역 인재가 물론 일반 지역 인재 전국에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 학생들이 경북대 경북대 의대 학종을 쓴다고 고려를 했을 때는 뭐랄까 일반 전형으로 쓰는 건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달라요. 뭐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도 많고 최저도 하나씩 낮고 네. 뭐 약간 보너스랄까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학생들이 더 극이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그럼에도 인원 증가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만 갖지 마시고 이번 국평까지 보시고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이 최저가 경쟁력이 있는가? 예, 여전히 뭐 동아대 같은 경우 부산 동아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올해 좀 새로 신설인데요. 4과목이 6이에요. 사함6. 네, 탐구는 물론 한 과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목 수가 많을수록 충족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의대와 학업 우수의 의대 4개 5 최저 충족이 지금 계속 퍼센트가 2%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장 추천은 41%, 그다음에 학업 우수의 자사 특목을 쓰는 분들이 쓰는 지원하는 4개 5는 61%. 그래서 뭐 보통 63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4개냐, 3개냐, 뭐 연대미래, 뭐 영남대, 교과의대 이런 놈들이 다 4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서의
지역 인재를 쓰시든 일반을 쓰시든 간에 이 수능 최저에 대한 유념은 반드시 하셔라.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전히 상담을 해보니까 이 대학들 자체를 단순하게 내신 합격선만 보고 지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1.8이야. 난 1.6이니까 되겠네. 이거는 단순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 뭐랄까. 어쨌든 이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대 직윤을 안 받는 의대분들이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한양대 서류 추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하고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의대 추천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은 지금 작년 입결 기준은 1.9x입니다. 학교장 추천이. 그러면은 예, 재작년은 2.x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변질이란 말은 좀 표현이 뭐하지만 예, 여전히 서울대학교의 지역 균형인 1.09대와 1.1까지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이 의대의 직윤의 정량적인 입결선과 이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의 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갭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예, 이 입결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반고만 뽑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하향을 걸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접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 이제 표면에 나와 있는 이 숫자만 보고 결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일부 분들은 10명 중에 한 4-5분은 이거 자사 포함이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러나 일부 분들은 여전히 이 입결을 단순하게 좀 보신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한 역시나 이제 충청권, 강원권, 부울경, 대구 경남 쪽, 광주 호남권, 제주권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제가 이제 외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권을 봤을 때요. 그럼에도 제주는 역시 좀 결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특히나 호남권은 교과로 의대를 많이 늘었고요. 네, 이 TO를 받은 거를 다 어쩔 줄 몰랐지 않습니까? 27년 만에 증원됐으니까. 근데 이걸 다 학종으로 두자니 또 이걸 군별하기도 그렇고 면접 보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호남권은 역시 원광대를 빼고는 다 교과예요. 거의 다. 지역 인재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충청권 자체는 그럼에도 뭐랄까 건국대 글로컬 충주 캠퍼스나 이런 학교들 자체가 그래도 학종이 좀 배치돼 있고요.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한 충청권의 충남대나 충북은 특히 충북 자체는 교과를 그냥 다 압도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명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최저만 통과하면 작년 대비 입결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교과 전형은 고3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각 지역별에 있는 지역 인재 스타일을 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뭐 가천대, 아주대도 좀 많이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아주는 여전히 자사특목을 좀 선호하는 학교라서 그건 조심스럽고요. 참고로 최저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뽑는데 4개 6이고요. 논술은 따로 있습니다만 이 성균관대하고 인하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하대도 이번에 26명을 교과로 뽑고요. 1등급이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인원을 거의 뭐 3분의 1로 그냥 뽑았고 그다음에 1, 3개 맞춘 분도 없고 실질 경쟁률이 2대 1도 안 돼. 그러니까 최저만 통과하면 붙었는데 그럼에도 입결은 1.1x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 자체가 거의 3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결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한 분들은 이 등급이 좀 나오는 분들은 제가 한 1.3 이내 분들은 작년보다 조금 변수가 있을 거니 써라. 이렇게 해서 유도를 좀 했고요.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 뭐 이제 여기서 장엄하게 얘기를 다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 수도권 중에서 최저 없는 데를 쓰셨다가는 이건 합격 보장 없다. 올해도 성균관대는 거의 뭐 인원 대비가 뭐 여기도 3배 늘었는데요. 어떻든 간에는 그럼에도
학생부 전체 다 뽑아야 될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이 됐어요. 뽑는 게. 걔 여전히 논술 10명 뽑고 그다음에 종합으로 뽑고 이렇게 선발하는데요. 정시로 뽑고요. 그럼에도 성균관대 작년 입결이 1.2x인데요. 어떻든 올해 성균관대는 수능 이후로 면접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수능 체제 없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자사나 좀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이 성대는 하나씩 좀 써보겠다. 일명 학생들 표로 던지겠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능 이후 면접이고요. 네. MMI입니다만 그래서 성대 그래서 요 학교를 좀 주목해 보시고 가천과 아주 특히 또 가천대도 여전히 1세기를 요하기 때문에 가천대 학종과 그다음에 논술이 40명 신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도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이 의대의 트렌드와 지역 인재와의 약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로 다시 한번 그래도 얘기하지만 제가 또 설명회 때 얘기할 거지만 일단은 이제 이 충원을 시켰고 이 지금 현 정부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인원을 늘렸잖아요. 네. 해저 못 맞추면 이게 어느 정도 추합을 끝까지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2월 시킵니다. 네. 그럼 정시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정시 지역 인재도 따로 뽑기 때문에 네. 정시 지역 인재가 좀 뚫릴 수 있다. 이것도 혹시라도 N수생분들이나 네. 고3 지역에서 수능 준비하는 분들도 네. 이 정시 지역 인재도 유념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올해 의대 증원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수능까지 남은 기간 학습 방법, 방향성 짧게 한번 좀 조언을 한번 해 주시죠. 네, 누누이 이제 학교나 또 학원에서 등등 조언 들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저도 지금 이제 학생들도 좀 이렇게 코칭도 해주고 학습 코칭 다 전반적으로 할 때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물론 고득점 상위권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취약 파트, 자기가 취약 과목, 자기가 오답됐던 거를 간과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장엄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석 때도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추석 특강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 9월 기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빠르면 보통 다 10월부터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이제 연대는 9월 말에 논술을 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올해 다 10월 달에 이제 모두 진행하거든요, 보통. 근데도 이 9월이 전력 투구, 집중 만회 이렇게 물론 저희가 수능 이후의 면접과 논술을 다 걸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에 오답 정리 및 그다음에 자기 취약 파트, 취약 탐구, 영어 빈칸 추론이나 어쨌든 문단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하고 그다음에 국어도 이렇게 따져본다면 역시나 문학 파트 자체가 여전히 올해도 숙제일 거기 때문에 이 고전 쪽이나 이런 파트나 이런 등등 좀 유념해 주시고 근데 마지막 수학은 학통분들 너무 또 기죽지 마시고 학통분들은 등급만 높고 막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특히나 미적 기하 분들의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올해도 치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본인 자체가 상위권은 괜찮겠지만 수원 수투 파트라도 좀 챙겨라. 예, 중하위권 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유념해 주시면 이 9월을 가치 있게 보내라. 한 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오재성 소장님 모시고요. 빠른 정보 드리고 싶은 마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최대한 빨리 촬영하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시험지 분석과 난이도 파악을 하시느라 소장님 정말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학생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능까지 소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해서 다들 목표로 하는 대학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